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정말 거대한 전환점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볼 겁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건 그냥 단순한 규제 논의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스위치가 켜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상황이 정말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이었죠? 백악관이 중재하던 금융합의 시한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은행하고 암호화폐 업계, 그 지루한 힘겨루기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졌고 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죠. 하지만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합의가 실패하자마자 의회가 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지부진한 협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입법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강제로 시장에 주입하는 강제 집행 모드에 돌입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거대한 변화의 모든 것을 6개의 핵심 섹션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금융위의 스위치가 켜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은행과 암호화폐 싸움의 진짜 본질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러내는 2개의 절대적인 기준을 살펴본 다음에 이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생존자로 왜 파이코인이 꼽히는지 분석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탄생하는 새로운 금융 OS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제가 전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번 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갑자기 법안에 대한 머크업, 그러니까 수정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이게 그냥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교착 상태를 단숨에 깨고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걸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실행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공학이라는 겁니다. 3월 1일의 합의 실패? 사실은 이게 다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거죠. 백악관하고 상원 지도부 사이에서는 이미 물미닥수, 그러니까 핸드쉐이크들이 끝났다는 강력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업계랑 협상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무기로 새로운 규칙을 시장에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것. 이번 주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그 문구 하나하나가 5월 최종 표결의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10년의 디지털 금융 OS 규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언론에서 맨날 떠드는 그 프레임, 은행과 암호화폐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 이거 완전히 깨부셔야 합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그런 지엽적인 다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낡고 비효율적인 금융 운영 체제 자체를 아예 드러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거의 문명사적인 전환에 가깝습니다. 이 비교하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에 있는 굿 시스템,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은행 시스템이잖아요. 돈 보내면 정산되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T+2 시스템, 모든 게 중앙에 집중돼서 느리고 비싸고 딱 인간의 속도에 맞춰진 시스템이죠. 근데 오른쪽의 미래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AI랑 로봇이 서로 거래하는 기계 간 경제, 즉 M2M 경제를 위한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결제가 즉시 이루어지는 T+0, 실시간 정산이 기본이에요. 시스템은 당연히 탈중앙화되어야 하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AI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당국의 진짜 목표는 바로 이 미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 은행들이 예금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수수료 수익 잃을까봐 싸우는 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밥그릇 싸움은 그냥 과거의 유물을 둘러싼 다툼일 뿐이에요. 규제 당국의 유일한 관심사는 딱 하나, 다가올 기계 경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누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규제 당국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참여자를 결정할까요? 그들은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냉혹하기까지 한 2개의 필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기준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플레이어는 그게 거대 은행이든 최신 블록체인이든 가차없이 배제될 겁니다. 첫 번째 필터, 국가안보급 신원 인증입니다.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완벽한 KYC AML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의 흐름을 그냥 원천 차단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죠. 익명성에 기반한 시스템은 여기서 그냥 자동 탈락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단일 실패점 부재입니다. 특정 은행이나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중앙화된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M2M 경제의 인프라는 어떤 공격이나 장애에도 절대 멈추지 않는 완벽히 탈중앙화된 구조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두 번째 필터, 즉 탈중앙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스키니 마스터 계좌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고속도로의 VIP 하이패스 같은 거예요. 연준의 결제 네트워크는 국가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이거든요. 모든 은행 간 거액 결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오직 상업은행만 이 대동맥에 직접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한테 연준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통도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은행의 결제 독점을 깨고 실시간 정산을 가능하게 하는 정말 혁명적인 조치죠. 동시에 규제 당국은 아주 중요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받는 수동적 이자, 이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예금 기반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를 한다거나 신원을 검증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보상을 받는 건 명백하게 허용됩니다. 이게 바로 불로소득과 디지털 노동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강력한 필터, 완벽한 KYC와 탈중앙화라는 잣대를 지금 시장에 한번 들이대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탈중앙화는 어떻게 했는데 신원인증에서 막히거나 반대로 신원인증은 되는데 중앙화된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대규모로 만족시키는 걸로 주목받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 규제의 허들을 넘기기 위해 설계되었는지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터, 신원 인증부터 한번 보시죠.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무려 1770만 명이 넘는 사용자에 대한 완벽한 KYC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규제 당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그 신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화이트리스트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필터, 탈중앙화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42만 개가 넘는 분산된 노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건 특정 주체가 이걸 통제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는 단일 실패점이 없는 강력한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하는 숫자죠. 근데 숫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미 1620만 명 이상이 실제 블록체인이 메인넷으로 이전을 했고요. 생태계 안에서는 4만 6천 개 이상의 앱이 개발 중이고 14만 8천 개가 넘는 상점들이 실제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 기반이라 에너지 낭비가 전혀 없고 플랫폼 자체적으로 국제 제재 리스트를 스크리닝하는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국가가 원하는 건 KYC라는 통제 가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대로 멈추지 않는 자율주행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목표에 딱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입법적인 움직임하고 기술적인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단일 스택, 즉 새로운 금융 운영 체제를 구성하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 몸의 각 기관처럼 세 개의 핵심적인 레이어로 딱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의 두뇌는 캐비너 씨가 구상하는 알고리즘 연준입니다. 더 이상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율주행하는 통화 시스템이죠. 두 번째, 몸 전체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역할은 서클의 USDC 네트워크가 맡게 될 겁니다. 스키니 계좌를 통해서 연준의 심장에서 직접 달러 유동성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외부의 바이러스나 공격을 막아내는 면역 체계가 있어야겠죠. 바로 이 역할을 파이 네트워크의 인간 익명, 즉 KYC, AML 레이어가 수행하는 겁니다. 이 면역 체계가 없으면요, 고속으로 작동하는 기계 경제는 수많은 봇들의 10일 공격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단순한 예측이나 저의 주장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서 다음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모든 게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번 주 의회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3월 12일로 기술적인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날 파이 네트워크랑 스텔라의 핵심 기술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준비가 끝나면 4월, 5월에 걸쳐서 실제 자산들이 이 새로운 길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마침내 5월 상원의 최종 표결로 새로운 운영체제의 규칙이 완전히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의 움직임은 이 기술적인 시간표에 법의 속도를 억지로 맞추려는 속도전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서 이번 주에 딱 3가지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크업 통과. 이번 주 위원회에서 법안이 승인되는지 보세요. 만약 통과된다면 5월 최종 표결은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스키니 계좌 조항입니다. 은행들의 그 엄청난 노비를 뚫고 이 조항이 살아남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살아남는다면 이건 은행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걸 의미하는 역사적인 신호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의 정의입니다. 법안의 최종 문구가 단순히 보유하는 것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진다면 파이와 같은 모델의 합법성이 확고해지는 거죠. 낡은 금융 시스템의 문은 이제 정말 확실하게 닫히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더 빠르고 더 투명하고 더 탈중앙화된 새로운 운영체제가 들어서고 있죠. 이 거대한 전환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지도를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